안녕하세요.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시장에서는 힘이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 이러한 또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것을 배우실수록 어느 정도 절제를 하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흥분하고 시장에 대응하신다면은 오히려 난처한 상황이 또 연출될 수가 있겠죠. 어찌됐건 쉽고 명쾌한 시간, 그래서 좋은 교육 될 수 있는 시간 오늘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받으실 수 있는 자료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첨삭지도 제가 직접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어제보다 더 섹시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들이 섹시한 걸 떠나서 오늘은 비법을 어느 정도는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그 부분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습득하시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매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의 복습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복습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꼭 시청자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조지표 부분,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부터 복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놓고 보시게 되면요. 벌써 이 부분 딱 나오면 머리 아프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해서는 이 부분 굉장히 심도 있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용들을 전부 외우시려고 하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저도 모르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그러한 신뢰가 높은 보조지표만 먼저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초록색 선으로 칠해드린 이 부분만 한 번씩 더 교육자료를 통해서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도요, 보조지표인데요. 총 4페이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범위성 지표, 변동성 지표, 추세 지표. 변동성 지표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빅스라든가 V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 강도 지표, 가격 지표, 채널 지표 역시 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중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만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멘텀 지표 그리고 기타 지표 있는데 어제도 기타 지표 굉장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특정 범주에 들지 못하거나 여러 범주에 동시적인 성향을 보이는 지표 했는데 제가 가장 강조드릴 부분은 개인 수급 부분을 오늘도 강조를 좀 많이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술적 분석 어렵나요? 보조지표 부분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시각을 가지시면서 대응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어제 봤었던 기본적 분석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한 번 더 조금 더 경제 분석 어떻게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 같이 또 놓고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놓고 보실 텐데요. 어제 분명히 제가 환율 말씀드린 이후에 유가 부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유가 부분 월봉 차트를 또 갖고 나왔어요. 왜? 여러분들이 유가 차트는 HTS에서 누구나 다 보실 수가 있죠. 이러한 부분 자체가 우리가 어렵게 생각했었던 경제 지표에 대한 분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그냥 우리가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해석하면 뭐 하겠습니까? 종목을 또 발굴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유가 부분에 저러한 급락폭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다? 화학 정유업체들에 대해서는 좀 미안한 감도 있지만 시세가 끝나서 향후에는 당분간 멈춰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유가가 하향 안정 추세로 내려왔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 놓고 보셔야 된다 그랬죠. 그러한 종목에 대해서 조금 아직까지도 감이 안 오신다 하면은 경제 분석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에너지 중에서 석유의 비중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급격히 감소되고 있죠. 국내 같은 경우에도요. 그래서 선진화되면 될수록 예전에 경공업, 중공업, 광공업에서 이제는 IT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1차 에너지 비중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도 같이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유가가 급락했다고 해서 시장이 빠집니까? 맨 왼쪽 보시죠. 유가가 2003년도 3월부터 해서 4월까지 33% 하락을 했습니다. 그때 코스피 지수 어떻게 됐다고요? 22.49%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2006년 7월부터 2007년 1월까지 35% 하락했을 때 코스피 지수 역시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표시 안 돼 있습니다만 2008년도에 100불 넘어설 때 어떻게 됩니까? 코스피 지수도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유가가 빠진다고 해서 시장이 하락하거나 또 유가가 오른다고 해서 시장이 빠진다거나 이러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부분에 민감하기보다는 관련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수혜 업종을 찾아서 수익률을 극대화하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저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WTI 사실상 서부 텍사스 중진류는 우리가 쓰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제 뭐 브렌트유, 두바이유 이쪽에 관심을 두고 특히 두바이유가 우리가 쓰는 거기 때문에 실생활에서는 그쪽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지표 분석은 어찌됐건 WTI 쪽에서 놓고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급락을 했지만은요, 국내 증시는 횡보였고요. 미국 증시 어떻게 됐다고요? 급락이 되는 사이에 미국 증시는 오히려 월봉 기준에서 계속 상승 추세를 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가가 급락해서 경기가 침체된다? 이런 우려감을 갖기보다는 종목, 업종을 찾아내자. 어제도 업종 보여드릴 때 사실 좀 약이 많이 오르셨을 겁니다. 그리고 화도 내셨을 거예요. 야, 시세 단 한 종목 왜 자꾸 보여주면서 화나게 만드느냐.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제 녹화방송 보시면서요. 어떻게 접근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종목 그래서 한번 더 보여드립니다. 자, 유가 관련해서 유가 하락에 의해서 수익이 발생될 수 있었던 AK홀딩스입니다. 애경그룹이죠. 애경그룹에 속해져 있는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가총액 이번에 1조를 넘어섰습니다. 저가 55,900원에서부터 97,500원까지 10월 14일부터 해서 3개월 동안의 주가 흐름입니다. 시가총액이 좀 낮아요. 사실상 TA홀딩스 같은 경우에는요. 자회사가 항공사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가총액이 낮은 만큼 상승률은 굉장히 뛰어났어요. 다만 자산 규모가 크신 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다소 바닥권에 있을 때는 무리가 있는 상태였죠.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좀 조화를 하실 수 있을 만큼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놓고 볼 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린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제지표 분석이 어렵습니까? 맨날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여러 가지를 보시려고 하시지 마세요. 첫 번째, 유가, 금리, 환율 정도만 놓고 보시더라도 분명하게 잡아내실 수 있는 종목이 많다. 특히 환율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의 GDP의 70% 이상이 수출입니다. 그래서 향후 흐름, 올 상반기 혹은 하반기까지 놓고 보실 때에도 환율과 또 미국 시장의 금리 인상 여부 이러한 부분들 꼭 체크하셔서요. 좋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종목 두 가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제 배운 내용 중에서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죠? 시장 분석과 종목 분석 어떻게 한다고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도 잡아낼 수 있다. 그 부분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놓고 보시면은요. PER 부분이에요. 어제 설명드릴 때 굉장히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신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간단하게. 일단 전체 내용 한번 전체 보고요. 자, 놓고 보시게 되면은 PER이라는 건 뭐라고요? EPS, 주당 순이익 대비해서 주식수로 나눠준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배수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용어 기준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각 구성 종목, 종목의 주가, 종목의 지수 종목 채용수, 결산 재무제표에 공표된 지배 지분 기본 주당 이익. 어려운 부분 다 그냥 기억에 지우세요. 그리고 이렇게 나타난 부분은 사실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전체 시장 분석까지 포함된 겁니다. 기업 분석만 놓고 보시게 된다면 쉽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그 사이에 좀 공부를 더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드릴까?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어떤 회사가 10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100억 하면 안 되겠어. 조그맣게. 만 원에 1년에 10,000원 수익을 낸다고 치고요. 주식수는 10주뿐이 없어요. 네? 그럼 한 주당 얼마 버는 거예요? 한 주당. 한 주당 버는 금액이 1,000원이라는 거죠. 이게 주당 순이익이라는 거고 주당 EPS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에 이 종목의 현재 주식 10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식 가격이 얼마냐?
만약에 주식 가격이 시장에서 10,000원이다. 라고 한다면 주당 얼마 번다 그랬어요? 1,000원 번다 그랬죠? 그런데 시장에서 10,000원에 형성되고 있다? 그러면 이걸 10배. 그죠? 10배. 10년 후에 내가 원금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에서 5,000원에 형성되고 있다. 얼마입니까? 한 주당 1,000원을 버는데 한 주당 5,000원뿐이 안 해. 그럼 5배죠. 그럼 가치가 어느 게 더 싸요? 요게 더 싸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부분도 이해를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어요. 이 부분도 이해 안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녹화 방송 보시고 혹은 지금 실시간 진행되는 첨삭지도 받으셔야 됩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PER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PBR도 빠르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BR 부분은요. 똑같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이에요. 이건 자산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산식 내용은 이건 뭐 굳이 외우실 필요 없어요. 전부 계산해서 이제 HTS에서 나오니까 주당 순자산 대비해서 주식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을 뭐 용어 부분으로 다시 놓고 보실 때도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앞에 PER과 똑같고요. 이 부분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BPS 같은 경우 뭐냐면 한 주당 순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가 지금 자산이 10,000원이 있어요. 10,000원이. 근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주가 있어요. 10주 주식수가. 그럼 한 주당 자산 가치가 얼마요? 한 주당 자산 가치가 1,000원이라는 겁니다. 1,000원인데 앞서서 주가가 10,000원이면은 예? 이건 말도 안 되죠. 10배, 자산 대비해서 10배. 그렇다면 뭐 성장성이 뛰어난 종목이거나 그런 종목일 거예요. 근데 BPS 같은 경우 1,000원이라고 했을 때에 대략적으로 우리가 놓고 봤던 종목군들,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는 종목군들은 어떻게 돼 있다? 500원. 어제 한전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치가 1,000원인데 주식은 얼마? 240원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청산 가치보다 주가가 낮다라는 거죠. 이러한 종목군들은 편입을 해놓으면 어느 시점에서는 자산 가치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받는다. 이런 내용의 분석이 기본적인 분석이라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종목을 보여드려야 어제 공부 안 하신 분들, 시청 못 하신 분들이 오늘 보시면서 확 와닿을 수가 있겠죠. 종목도 2가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놓고 보여드리는데요. 오늘 좀 마음이 급하네요. 기술적 분석 부분 종목도 많은데 이거 언제 넘어가? 빨리빨리 할게요. 현대차 어제 기아차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출액 뭐 쭉 나와 있고요. 투자 지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어느 거 보자? PER 저평가돼 있다. 왜? 시장이 14.4배라는 부분에 대해서 5년치 근거 자료는 어제 보여드렸고요. 그거 대비해서 저평가다. 그런데 업황도 같이 놓고 보라고 안 하셨습니까? 예, 업황 평균이 8배다. 그럼 얘는 왜 맨날 저평가입니까? 저평가 아닐 때도 있어요. 근데 현대차나 기아차의 시가총액이 부품주들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 종목군들의 그 흐름, PER 대비해서는 저평가 상태로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의 해외 종목과 비교했을 때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정 확정 리스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평가 상태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주가 밴드 한번 놓고 보시고 주가 시세 놓고 보여드리고 그리고 PBR 관련해서 접근하실 수 있는 종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드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요. PER로 놓고 접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내려와 있는데 지금 저평가냐라는 부분, 향후 실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 엔저가 지금 진행이 됐기 때문에 현재 주가 대비해서 조금 더 저평가 상태냐 고평가냐라는 부분은 실적을 확인하고 대응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현대차 일봉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요. 어떻게 됐습니까? 시가총액 지금 뭐 시장에서 2위 종목인데요. 그 전에 168% 상승을 했다. 이러한 부분 놓고 보실 수 있겠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PER 부분은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하시면은
충분히 향후에도 좋은 종목 선침해하실 수 있다라는 거 조금 감이 안 온다고요? 너무 대형주라고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또 대형주에서 PBR 접근을 해서 큰 수익이 났던 종목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텔레콤입니다. 아니 무슨 이렇게 큰 종목만 계속 갖고 나오냐 하는데 저 이거 꼭 사고 싶었거든요. 진짜로 사고 싶었습니다. 왜? 이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PER 접근이 아니고요. PBR 접근입니다. 물론 그 한국전력 0.24배 대비해서는 뭐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1배 미만. 우리가 5년치 PBR이 평균이 시장에서 1.26이라고 어제 분명히 강조를 드렸죠. 0.86까지 미끄러져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주가 차트 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만 SK하이닉스에 대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뭐 효과도 있었습니다만 어찌됐건 그 부분도 자산이나 실적 부분으로 연결시켜 놓고 봤을 때에 저평가 상태에서 이럴 때 접근하실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주가 밴드 차트 놓고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주가 차트 흐름 놓고 보여드리고 그리고 복습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놓고 보시죠. 밴드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요. PER 부분도 저평가이긴 합니다만 이쪽 부분보다도 어떻게 된다? PBR 쪽으로 놓고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한동안 주가가 힘들었어요. 한번 놓고 보시게 되면은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은요. 가격이 2012년 5월 달에 12만 원까지 밀려 떨어졌어요. IT 거품일 때 그 SK텔레콤의 주가가 얼마까지 갔죠? 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액면 분할해서 50만 원짜리의 종목인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밀려 떨어졌죠. 물론 배당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요인은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바닥까지 밀려 내려왔던 이 무거운 종목이 불과 2년 만에 152%의 수익을 안겨드리게 됐다. 이 분석이 어떤 분석이었다고요? 기본적 분석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 분석이 어려우셨어요? 물론 PER이라는 용어가 어렵고 PBR이라는 용어가 어렵고 EPS, BPS 이러한 부분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용어를 제가 이틀 동안 몇 개 말씀드렸어요. 4개뿐이 말씀 안 드렸어요. 4개뿐이. 그 4개를 또 외우시려고 하실 필요 없이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놓고 보실 때에 HTS상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PBR이라는 것은 1 대비해서 낮으면 저평가라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혹은 시장 1.26 대비해서 낮으면 저평가라는 거죠. 그리고 PER도 마찬가지입니다. PER도 시장이 얼마라고요? 14.4배 정도, 14.4 정도인데 그거 대비해서 낮거나 혹은 업종 대비해서 현격히 낮다라고 한다면 저평가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렵게 매매하실 필요 없이 편입해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실 수 있다. 그것이 좀 힘드시다 하시면 기술적 분석을 접목시키시면은 움직이는 시점에 잘 포착하셔서 단기, 중기까지 전부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뭐 거시적인 분석, 또 업황 분석, 종목 분석, 기본적 분석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향후에 우리가 기술적 분석 다 끝나고 나면은요, 기본적 분석 아주 깊게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것만 놓고 대응을 하셔도 또 시장에서 승리하실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 시점까지는 지금 배우신 걸로만 가지고 시장 대응하셔서 그걸로만 가지고도 또 수익 나실 수 있으니까 여유롭게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 배우셨던 부분 복습을 했는데요.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교재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다운받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첨삭지도 제가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십시오.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안내해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어제는 기본적 분석을 배웠고요. 오늘도 복습 시간에 기본적 분석을 배웠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느끼실 겁니다. 어떤 거죠? 저평가한 거는 알겠는데 그래서 언제 사느냐. PBR이 0.24인데 그 전에도 보니까 0.5 정도 했는데 언제 사느냐. 마냥 기다리느냐. 언제 시점이 되느냐. 또 고점은 어디냐. 이러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으실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요. 한번 지표 한번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눈에 보는 시장 지표, 지수를 기준으로 가지고 나와봤어요. 최근 5년간 지수 상승률인데요. 2009년 12월 30일부터 2014년 12월 30일까지 5개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종가 지수 기준입니다. 대비해서 13.84%, 코스닥 시장은 5.72. 1월 기준으로 하면 뭐 월등히 더 올라와 있습니다만 일단은 12월 30일 기준만 잡아놨고요. 이 상승률이 나올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기본적으로는 어디에서 들어가야 될지 정확히 명확하게 나타나지가 않죠. 기술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었던 범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저점 대비 최고점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45%대 상승률인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사실 이 펀더멘탈 부분 이때 당시에 뭐 PER이 얼마였다라든가 PBR이 얼마였다라든가 이러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될지를 잡기가 어려웠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5년간의 최저점 대비해서 14년도 12월 말까지의 종가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24%, 34% 수익이 나는 구간인데도 오히려 계좌 마이너스가 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전부 못하시고 소문에 의해서만 매매를 하셨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놓고 보여드리는 부분은 5년간 최저점 부분하고 14년도 12월 말 종가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최고점이 되겠죠. 최고점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14% 마이너스 그리고 7% 마이너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점 대비해서 5년 동안의 주가 흐름, 지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저점 대비해서 45%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연말 대비 연말까지 5년을 감안했을 때에도 20-30%의 수익이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고점에서부터 지금 2014년 말일까지 갖고 오셨다 할지라도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14% 수준의 손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신가요? 계좌 손실이 그보다 더 크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항상 힘들다라는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옵니다. 그러한 이유는 앞서 배운 기술적 분석으로, 기본적 분석으로 접근을 하시기에는 마음이 조급하고 또 기술적 분석으로만 가자니 펀더멘탈 부분에서 너무 미약해서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요,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다시피 캔들 배우고 다음 주부터 해서 기술적 분석 더 집중해서 배우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분석은 꼭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 산업 전망, 경기 전망, 업종 전망,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PER과 PBR 정도 수준이라도 꼭 분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시장 지수 한눈에 보는 거 말씀을 보여드렸고요. 그렇다면은 기술적 분석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 가능한지 이 부분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주 쉬운 파라볼릭이라는 제목으로 차트를 하나 갖고 나와봤어요. 지금 놓고 보시는 차트는 화학업종의 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2010년 2월 바닥에서 접근을 하셔서 큰 수익을 내셨다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 뭐 유가도 많이 빠지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찌됐건 화학업종 자체가 많이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학업종을 기술적 분석, 특히 파라볼릭이라는 이 기술적 분석 한 가지만 놓고 봤을 때 접근이 가능했었는지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점선이 쭉 놓여져 있는데요. 파라볼릭은 추세 지표예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도 많이 같이 병행해서 쓰기도 합니다. 뭐 무조건적인 추세만을 놓고 본다라고 하진 않고요. 그리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밑에 이렇게 점으로 점점점점점점 돼 있어요. 그리고 위에도 마찬가지로 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 거는 뭐 다음 주 이후에 굉장히 깊이 들어갈 텐데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만 놓고 보셔도 됩니다. 어떤 거? 교차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점이 생기고 위에서 점 생기고 바닥에서 점 생기고 위에서 점이 이렇게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저 교차되는 지점 혹은 밑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이러한 구간이 매수 구간이다. 혹은 위에 놓여져 있는 이러한 구간이 매도 구간이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점이, 많은 점이 형성돼 있는데 한번 놓고 보죠. 어떤 식으로 포착을 할 수 있는지. 빨간색 부분 놓고 보시면은요. 바닥점선 있죠? 바닥점선 부분에 빨간색 부분을 체크를 해드린 겁니다. 매수 구간이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나왔다. 이렇게 놓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수익률 기준을 잡아봤는데요. 가장 좌측 부분에 있어서 144%의 업종 지수예요. 업종 지수의 기준이라면 종목별로는 월등히 더 큰 수익이 난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도 부분. 자, 매도 구간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파란 색깔 위에 점이 이제 생기는 부분인데 잠깐 형성되다가 말죠. 어찌됐건 간에 뭐 파란 매도 구간의 형성 화살표 그려드렸고요. 그리고 하락률 부분 역시 38%, 그 다음에 48%, 그리고 12월 말 기준으로 43%의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 속에서 매도 구간을 어느 정도는 표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포착을. 그리고 나서 보여드릴 부분은요. 자, 동그라미를 쳐드립니다. 이 부분을 왜 보여드리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아까 분명히 화살표가 있었는데 왜 동그라미를 또 쳐주느냐. 사실은 기술적 분석의 단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 가지만 놓고 보면은 좀 힘든 부분이 있다. 왜? 후행성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잘 맞춰서 잘 접근하면은 좋겠지만은 후행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빨간색 동그라미를 지금 화면에 쳐드렸는데 빨간색 동그라미 안쪽 부분이 상승 추세에서는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중간중간 내려올 때 가장 바닥에서 형성되진 않아요. 사실적으로 올리다 보면은 뭐 고점으로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다소 후행성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 거기에 매도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매도 구간이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추세 상승 부분에서 어떻게 됐어요? 저러한 매도 사인은 크게 의미가 없죠. 오히려 이것을 맹신했다가는 큰 수익을 오히려 못 낼 수 있었다라는 기준이고요. 이 기준에서도 한 차례 밀려 떨어진, 오히려 밀려 떨어지고 여기서라도 팔면 뭐 어깨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밀린 이후에 형성되는 구간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건 뭐 화학업종에 대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파라볼릭 하나만 가지고도 매도 사인을 잡아낼 수 있었다. 기술적 분석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어렵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캔들의 공부를 했을 때도 캔들 공부했을 때에도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캔들만 놓고 보여드렸지 거래량이나 이평선이나 이러한 부분들 전혀 노출을 안 해드렸죠. 왜?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대응이 되시니까 그래요. 파라볼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만 우리는 이제 조금씩 고급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고급화. 그래서 캔들을 배웠기 때문에 캔들 플러스 이제 파라볼릭. 아시겠죠? 그리고 원래는 캔들 플러스 파라볼릭이 아니라 파라볼릭 플러스에서 다른 지표들이 가장 궁합이 맞는 지표들이 또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은 뒤에 천천히 배울 거니까 이제부터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초 부분이라고 해서 그냥 막 무시하고 넘어가시거나 혹은 막 너무 빨리 혼자 배우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자. 결론. 파라볼릭 하나만 가지고도 매수매도 포착할 수 있다. 쉽죠? 매수매도 포착할 수 있고요. 다만 맹신만 하지 말고 캔들까지라도 접목을 시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파라볼릭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시장에서 놓고 보실 수 있는 종목이, 기술적 분석이 볼린저 밴드가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도 추세 지표인데 밴드를 놓고 가기 때문에 이제 밴드 그 폭을 기준으로 잡는 지표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주봉 차트 한번 준비해 봤고요. 이 종목 과연 저점에서 편입 가능했었는지 이 부분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이고요. 이평선 아니냐? 아닙니다. 이게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의 라인이에요. 선이고요. 그리고 중앙에 중심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돼서 이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단, 하단, 그리고 중간 라인이 기준선이 있어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전략 부분이 최소 지금 시장에서 알려진 최소 전략 부분이 대략 6개에서 많게는 한 20가지 이상도 됩니다. 그리고 이 전략 부분은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심화 과정을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뭐 하려고 이걸 보여주느냐?
지금 가장 쉽게 한 가지만 놓고 보시더라도 이러한 종목 바닥에서 사실 수 있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사실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상승률 210%인데요. 이 기준이 어디다? 14년도 12월 30일까지의 기준에서 그 전에 형성됐었던 고점이 되겠죠. 지금은 1월 달 기준에서 1월 말일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1월 말 기준에서는 더 높은 주가가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스 쳐드린 구간을 확대를 했어요. 요 구간이에요. 다시 조금 이따 확대해서 보여드릴 텐데 응집 구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응집. 응집이 뭐죠? 캔들 배울 때도 배웠잖아요. 압축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벌어져 있는 구간보다 굉장히 좁게 형성돼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굉장히 지금 응축돼서 힘의 공방이 세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튀든 크게 튈 수 있다. 힘이 막 모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막 올리려고 하면은 위에서 눌러가지고 못 올리게 하고 내리려고 하면은 막 밑에서 또 당겨가지고 못 내리게 하고 어찌됐건 간에 볼린저 밴드에서 많은 전략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시 놓고 또 개인 투자가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응집 구간을 포착을 하자라는 거예요. 응집 구간을. 그래서 이 응집 구간에서 이제 포착이 된 이후의 주가 흐름은 앞서 보신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상당한 상승 탄력이 나왔던 거고요. 이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그러면 선생님 내가 여기 여행 갔다 와서 편입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번 편입할 수 있는 구간을 우리가 포착을 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사실상 상승 구간에 있어서는 캔들로만 가지고는 또 접근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 캔들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반전형만 놓고 봐야 되니까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캔들을 놓고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상승 구간에서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준비한 거고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이 웅집 구간에서 편입이 안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상단부 라인을 치고 올라가는 거. 이거는 시장에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단부 라인을 치고 올라갔다가 대밀려갖고 들어오면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일단 오늘 시간에는 그런 거 다 무시하겠습니다. 일단 상한선 부분을 돌파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상승 추세 지속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결과론적인 부분이 아니고 지속입니다. 왜? 그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기준선 윗구간의 지속적 상승 추세가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한다면 이게 다른 분석과도 겹쳐질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추세선이 있어요. 주가가 흘러가는데 이렇게 흘러갈 때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아니고 위에서만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기준선 라인을 밑에서 편입했다. 차익 실현 구간으로 인식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볼린저 밴드 구간에서 상단을 지금 치고 넘어갔는데 만약에 이런 라인에서 편입을 하셨다. 예? 왜? 강한 상승 추세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손절을 어디로 기준 잡느냐? 초록색 라인 기준선을 손절을 잡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구간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구간은 해석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는 부분은 죄송합니다. 해석하시는 부분은 요 응축된 구간에서의 1번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요 라인 상단선 라인을 타고 가는 부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것은 파라볼릭과 볼린저 밴드 똑같은 추세 구간에 놓여져 있는 종목에 대해서 해석하는 보조지표를 보여드렸는데요. 파라볼릭도 굉장히 쉽죠. 어떻게 돼 있어요? 하단 부분에 놓여져 있을 때 매수 구간으로 인식을 한다. 특히 실질적인 편입 구간은 하단 부분에서 상단 부분이 같이 동시에 발생됐을 때의 기준. 아시겠죠? 매도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깊은 내용은 심화교육대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시장에서 많이들 쓰시고 워낙 유명해서 나도 한번 접근하고 싶었는데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 전략이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볼린저 밴드 구간 중에서 응축되어 있는 구간, 그 구간을 일단 포착하시고요. 방향성이 위로 튀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상한선 위쪽에 놓여져 있을 때 추세가 강하게 나온다. 인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거기서 편입을 하실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기준선이 로스컷 기준 라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캔들만큼 쉽다. 아주 단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매우 어렵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 계속 드리죠.
교육 교재를 다운받으십시오. 그래서 같이 보세요. 같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 첨삭지도 지금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들께 절제를 하셔야 된다. 절제를 하셔야 시장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많이 흥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절제를 못한 것 같아요. 왜? 이 중요하다 보니까 막 너무 깊게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뒷부분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술적 분석 중에 하나, 수급 분석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려야 되는데 글쎄요. 어찌됐건 빨리 한번 진행해 보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복습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심화 과정에서는 굉장한 비법들을 쏟아낼 겁니다. 어찌됐건 지금 수급 관련된 종목 빠르게 보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종목인데요.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신규 상장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매도 기준에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됐다? 개인 누적 수량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43.65% 하락하는 기준에 개인들이 얼마? 700만 주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상장 주식수 위에 적어드렸죠? 약 8,500만 주 정도 상장이 되어 있는 업체인데 700만 주라면 8.23% 굉장히 많은 물량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빠졌다. 여기서 키포인트는요. 어떤 종목이든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실 때, 기본적 펀더멘털 분석을 하실 때 과거 데이터 역시 기본적 분석도 과거 데이터를 볼 수밖에 없어요. 향후 예측이 일부 있지만은요, 과거의 실적이 어땠다의 기준입니다. 그것을 놓고 봤을 때 많이 밀려 떨어지다 보니까 저평가 인식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돼 있죠? 기술적 분석으로 놓고 볼 때는 개인들에게 물량이 다 떠넘겨진 상태다. 이러한 상태라면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급이 정체돼 있어요. 개인이 물량이 뺏겨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수급이 정체돼 있다 보니까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박스권이죠. 여기서 수급이 더 안 좋게 되면 개인이 더 떠안는 흐름이 되게 된다면 주가는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어떻게 한다? 절대 접근하시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현대 로템이 지금 나쁜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수급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 여러분들이 조금 흥분하실 수 있는 종목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하이닉스예요. 전통적으로 하이닉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도 하이닉스의 주식수가 7억 2천만 주대예요. 2,600만 주 정도 되나요? 하여간 7억 주가 넘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시장에서 두 번째로 주식수가 많아요. 옛날에는 뭐 STX 엔진 같은 경우가 20억 주가 있었어요. STX 엔진이 아니라 페노션이죠. 페노션이 20억 주가 있었는데 그 비정상적인 그 종목수 말고요. 실질적인 종목수에서 7억 2천만 주 이상이라면은 상당히 많은 물량이고 그래서 개인들, 기관들, 외국인들 전체적으로 거래량도 많은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뭐 시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흘러갔는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왼쪽에 박스 쳐드린 부분이 2012년 9월 8일이에요. 2550원. 참 좋은 가격인데 저도 못 샀습니다. 왜? 주식 매매 안 한 지 지금 거의 한 10년 가까이 돼요. 자, 놓고 보시면 주가 상승 쫙 나오죠. 아이고 뭐 개인들 뭐 얼마나 팔았길래 그러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상당합니다. 7천만 주를 뺏겼어요. 7천만 주면 얼마예요? 7억 2천만 주대니까 약 9%대, 10% 가까운 물량을 뺏긴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 나와요? 60.64% 상승. 좀 빨리 진행해 드릴게요. 그 다음 부분 뭐 물량 땅 끼고 2천만 주 편입되고 나서 조정, 그러고 나서 다시 7,400만 주 약탈 당하고 주가 상승률 101% 나왔죠? 그 다음에 뭐 물량, 요 정도 물량 떠안겼는데 600만 주면 얼마예요? 0.9% 정도 물량 떠안기고 23% 하락.
체크해 두세요. 이런 게 매수 포인트 자리예요. 지금 못 느끼실 수 있지만 그 다음 흐름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으로 1,300만 주, 1,300만 주, 그러니까 약 2% 정도 물량 뺏기고 나서 주가 흐름은 20% 이상의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 다시 얘기한다면 뭐 이런저런 매수 포인트가 되는데 그 매수 포인트 뒷부분에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하이닉스 봅니다. 5천만 주 정도 뺏겼을 때 68% 상승, 추가적으로 이제 7,400만 주, 추가적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약 10% 이상 물량 뺏겼을 때 100%의 상승, 그리고 자 놓고 보겠습니다. 얼마 뺏겼어요? 1억 3천만 주 물량 뺏겼어요. 그러면서 145% 상승이 나왔는데 야, 다 오른 종목 왜 자꾸 그러느냐? 아니라니까요. 다 오른 종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저 때 네모 박스권 쳐드렸을 때 개인들 물량 찔끔 다시 떠안았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시세 조정 주고 다시 땡깁니다. 흔들어낸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또 찔끔. 누적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5천만 주 정도 물량 뺏겼을 때 주가 확 눌러버리죠.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들에게 물량 떠넘긴 게 거의 없습니다. 주가만 조정을 줬습니다. 여기가 가장 또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부분이 뭐 NC소프트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 이러한 부분에서 물량이 개인들에게 찔끔 아까 600만 주라고 그랬어요. 600만 주면 0.9% 수준입니다. 0.9% 물량 떠넘기면서 주가 부분은 20% 수준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편입 구간이 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노출시켜드리고 싶은데 노출 안 시켜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 이러한 매집 종목을 언제 편입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몇 퍼센트를 해야만 그것을 매집이라고 표현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복습 시간에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주에요. 왜? 오늘은 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NC소프트 잠깐 화면에 나왔는데 안 보여드리면 또 혼날 것 같아서 보여드립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이 부분도 다음 주에 복습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놓고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 물량 뺏기고 개인들 물량 떠안기고 이러한 시점에 전부 주가의 변동이 나옵니다. 이렇게 빨리 넘겨드리니까 야 천천히 가라. 천천히 보시면 뭐 할 거예요? 다 지난 흐름인데 앞으로가 중요하지. 예? 물음표 돼 있죠. 이게 2014년 12월 30일까지의 기준입니다. 2015년에 어떤 흐름이 나왔겠어요? 그것도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좀 먼 기간에서 다시 잡아드린 거예요. 11% 물량 뺏기고 얼마 올라요? 129%. 그리고 나서 540만 주 편입되고 나서 이 540만 주면은 24.55% 되나요? 그런데 다시 보죠. 자, 주가 어떻게 됩니까? 67% 하락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죠. 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봅니다. 자, 311만 주 약탈됐을 때 14%죠? 14% 물량 뺏겼을 때 주가 상승률은 224%. 자, 굉장히 많이 이제 배가 아프신 상황이 되는데 이제 다 봤습니다. 마지막 자료예요. 이것이 이제는 언제요? 이쪽 맨 끝이 2015년도가 되겠습니다. 일봉 차트예요. 상장 주식수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2200만 주짜리입니다. 하이닉스랑은 달라요. 하이닉스 막 100만 주 들어오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 하이닉스 100만 주는 몇 프로예요? 0.15%인 거고요. 만약에 NC소프트 100만 주면은 얼마예요? 거의 5%에 육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수량으로 놓고 보시면 안 돼요. 자, 일단은 놓고 보시면 어떻게 돼 있다? 평균 매매 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매매 단가가 17만 4,500원 정도 HTS상에서 추정치가 나와 있고요. 이 기간 동안에 개인들이 얼마 뺏깁니까? 물량을 150만 주. 하이닉스랑 비교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주식수. 2200만 주이기 때문에 약 7%가 뺏긴 겁니다. 굉장히 많이 뺏긴 거예요. 2014년 11월 3일부터 해서. 무지하게 많이 뺏긴 겁니다. 제 기준에서는 2차 매집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편입할 수 있는 구간이 있었느냐? 꼬리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요. 내려왔어요. 내려왔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향후의 흐름에서 어떻게 되느냐? 향후의 흐름에서는 NC소프트 부분을 제가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 지금 말씀드린 이후에 주가의 변동은 또 나오겠죠. 수급의 변동이 나오겠죠.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어떤 모니터링을 해드릴 수 있거나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들은 교육 자료로만 생각을 하세요. 다만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교육을 받으셨다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7%의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매집을 했습니다. 매집을 하고 평균 단가가 17만 4,500원 정도 수준에 놓여져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추격 매수를 만약에 하신다라면 시장 전체 상황, 시장이 급격하게 반등이 나온다면은 프리미엄을 일부 얹어줄 수 있고요. 시장이 횡보 양상으로 나온다면은 누르고 흔들 때마다 적절한 매수 평균 단가 수준에 편입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만약에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된다 생각을 하신다면은 기다리셨다가 매수 평균 단가 이하에서도 편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전략은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되겠죠. 힘드시다고요? 그러시다면은 다음 주에 복습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 말씀드렸죠? 교육교재 다운받으십시오.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같이 보시면은요, 내용 이해하시기 쉽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첨삭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이번 주에는 약간의 오리엔테이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 그에 앞서서 증권 분석 통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요, 기술적 분석에 대한 심화 교육 들어갑니다. 캔들 공부하셔서 벌써 시장에서 70% 이상 자신감을 회복하셨을 거예요. 기술적 분석 추가적으로 하셔서 공부하셔서 좋은 또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들 수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